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실기에서 출제되는 UTP 케이블 작업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0분을 주고요. 왼쪽에 있는 이 캡처본 이미지처럼 실제 협회 측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이런 식으로 신규 케이블을 제작하라고 지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시 문제의 그림과 작업 시 주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 필요한 신규 케이블을 제작하세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해당 사원은 사무실 내부 이동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전하게 되었고 현재 케이블을 연장해서 새로운 자리로 배치를 하려고 한다. 자, 기존 허브는 케이블의 자동 인식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 케이블이 짧은 관계로 기존 케이블과 커플러 연결을 이용해서 허브와 업무용 PC 간의 통신이 되도록 제작하려고 한다. 자, 일단은 이 지문이 문제에서 제시가 됐고요. 자, 작업 시 주의사항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 순서는 반드시 EIA 568B 규격의 스트레이트 또는 크로스 오버 케이블로 제작을 해야 된다. 자, 이 1번이 지금 빨간색으로 좀 돼 있죠. 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번. 각각의 장치에는 스트레이트와 크로스 오버를 자동 구분하는 기능이 없다. 네. 자, 다음 RJ45 모듈러 플러그는 분리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UTP 케이블의 피복 상태 길이는 상관없다. 작업 시 테스터기는 사용할 수 없음. RJ45 모듈러 플러그는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배선 순서는 8개 선 모두 규격에 맞아야 한다. 자, 지금부터 번호 하나하나씩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1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배선 순서는 반드시 EIA 568B 규격의 스트레이트 또는 크로스오버 케이블로 제작되라. 자, 이 앞에 있는 이 규격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거는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테스터기 사용할 때 원래 이 문구에 규격이 나와 있거든요. 랜 테스터기라고 있는데 이미지 한번 검색해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자, 랜 테스터기의 그 표면에 보시면은 명칭이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 568B라고 해가지고 원래 명칭이 적혀 있어요. 여기를 좀 활용해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이게 568B예요. 테스터기가 원래 양쪽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스터고 하나는 리모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쪽이 건전지 배터리를 끼워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을 그래서 여기 568B에다가 꽂고 또 한쪽 반대쪽을 이렇게 꽂고 하는 이런 건데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굳이 뭐 이 규격 명칭까지는 시험을 보시는 데 있어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스트레이트 또는 크로스오버 케이블로 제작을 해라.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명칭에서는 여기 보면 영어에 스트레이트라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크로스오버. 자, 이 두 개 명칭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얘는 이제 같은 말로 보통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동의어로 다이렉트 케이블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다이렉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실제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트나 다이렉트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크로스오버 케이블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크로스 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또는 뭐 FX 케이블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FX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이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또는이라 그랬으니까 스트레이트 다이렉트 케이블을 만들거나 또는 크로스오버 케이블을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 해당되는 하나를 선택해서 제작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시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만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UTP 케이블 지급을 합니다. 응시자에게 감독관이 지급을 하나씩 해주죠. 네, 일단 알고 계세요. UTP 케이블을 응시자에게 감독관이 한 개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 또 같이 지급을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기 알고 계시는 방금 여기 문구에서도 나왔는데 이거 RJ45 모듈러 플러그라고 있거든요. 얘도 이제 똑같이 지급을 해요. 예, RJ45 플러그가 뭔지 잘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미지 검색을 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RJ45 보통 커넥터라고도 하고 플러그라고도 하는데, 자, RJ45를 딱 검색을 해보시면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여기에요. 여기에 선이 8가닥을 딱 끼울 수 있게 이렇게 이 핀 금박이도 8개씩 박혀 있거든요. 이거 이거 실제 금박이는 아니고 그냥 금속 물질이죠. 이렇게 8개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RJ45 플러그예요. 이거를 2개를 줍니다. 2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2개를 역시 감독관이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하다가 실수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추가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뭐 하나가 잘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실수했다 그러면은 손을 드시면은 감독관이 이거 추가 지급을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지급을 추가로 해줍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6번 사항이 돼요. 네, 미리 설명드린 겁니다. 자, 2번 항목을 또 이제 좀 읽어볼게요. 다이렉트와 그 크로스오버 2개는 각각 그 자동으로 구분하는 기능이 없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요즘에는 사실 그렇지가 않은데 과거에 한 컴퓨터가 초창기 나왔을 옛날 과거에는 이 2개의 케이블을 이렇게 그 다이렉트 케이블하고 크로스오버 케이블을 각각 그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그 장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존재해요. 과거에는 이거를 구분해서 사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22년도인 현재는 실제로 이제 뭐 그 컴퓨터가 됐건 뭐 공유기가 됐건 어떤 통신 장치에 그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이거를 그 자동으로 구분하는 기능이 없어요. 장치 자체가. 나중에 이제 좀 기술이 발전돼서 그렇게 바뀐 거지, 실제로 원래 오리지널 스탠다드는 이거를 다이렉트랑 크로스를 별도로 구분해서 쓰는 장치들 뿐이다 라고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한 겁니다. 문제 자체에서. 자, 그래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자, 3번. RJ45 모듈러 플러그는 분리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샘플이 나와 있는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통신 케이블을 이렇게 쫙 8가닥을 이렇게 선이 이게 실제로 피복을 벗기면 이렇게 8가닥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를 끼웠는데, 끼워서 이거를 내가 저거 압착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보통 렌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이 렌툴을 사용을 해요. 얘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렌툴로 이거를 아까 그 플러그를 물리거든요. 물리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물려가지고 이게 쑥 빠져버려요, 케이블에서. 그럼 RJ45 플러그하고 그 UTP 케이블하고 분리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서로 분리되면 안 된다. 즉 누가 테스트하냐? 감독관이 테스트합니다. 감독관이. 예. 감독관이 케이블을 RJ45를 잡고 잡아당겨 봅니다. 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감독관이 잡아당겼는데 만약에 이게 서로 분리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점이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럼 6.5점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감점되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점될 수 있다. 자, 4번 UTP 케이블의 피복 상태 길이는 상관하지 않는다. 네, 실제로 감독관이 지급하는 게 UTP 케이블을 응시자한테 지급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서 이 길이는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충분히 넉넉하게 줍니다. 여러 번 혹시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내가 실수로 작업을 만약에 다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네, 내가 실수로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그 UTP 케이블을 잘라서 가위로 자를 수 있죠. 가위로 잘라서 다시 재작업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정도로 여유 있게 길이가 되어 있습니다. UTP 케이블 자체가 길이를 좀 여유 있게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5번 작업 시 테스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테스터기는 응시자 본인이 케이블 완성하고 나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는 테스터기를 챙겨가야지, 만약에 준비물로 내가 테스터기를 가져가도 사용 불가하다 이겁니다. 이거 하면 이거 제재받아요. 그러니까 절대 테스터기 사용 안 돼요. 누구만 사용할 수 있냐면 감독관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그 테스터기 있거든요. 그걸로 UTP 케이블의 어떤 통신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뭐 LED가 불이 8개가 다 들어오나, 제대로 들어오나,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겁니다. 감독관이 테스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응시자분들은 이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 6번 RJ45 모듈러 플러그는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미리. 예. 내가 이제 케이블을 작업하다가 실수로 뭐 내가 잘못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응시자 본인이 손을 들고, 아, 이거 저 RJ45 좀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더 감독관이 추가로 지급을 해준다 이 뜻이죠. 7번 배선 순서는 8개 선 모두 규격에 맞아야 한다. 자, 이게 또 이제 핵심, 바로 채점 사항에 들어가는 게 8개 가닥이 모두 배열이 순서대로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이 규격이 맞아야 되는 게 뭔 소리냐면은, 이거부터 설명드리는 게 낫겠죠? 자, 일단 여러분 그 인터넷에 딱 검색창 키시고, 예, 자, 내가 독학을 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검색이 생명이라 그랬죠? 자, 한번 제가 검색해 드릴게요. 자, UTP 케이블이라고 이렇게 치셔도 되는데 사실 정확히는 이렇게 해야 돼요. 크로스 케이블, 그 다음에 배열표 아니면 배열 이런 식으로 쳐도 나옵니다. 크로스 케이블 배열. 자, 그러면은
여기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네. 맞죠? 누가 이미 이미지로 다 제작을 해놨어요. 자,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자, 이거 제가 그대로 이거 이미지를 저장 좀 할게요. 자, 하나 저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네트워크 관리사를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폴더로 해서. 자, 네트워크 관리사 2. 자, 여기다가 지금 색깔 배열표상으로 보면은, 자, 주황색이 먼저 제일 앞에 한 세트 나왔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녹색 띠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파란색 단색으로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파란색 띠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연두색 단색이 있고요. 그 다음 갈색 띠가 있고 갈색 단색이 있습니다. 자, 한쪽은 이렇게 배열이 돼 있고 반대편을 봤더니 여기에 아까 여기는 주황색이었는데 여기가 연두색으로 가 있어요. 자, 이거는 딱 봐도 이게 배열표가 다르죠. 서로 다른 배열표를 가지고 있는 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배열표가 바로 크로스 케이블이 되는 겁니다. 크로스 케이블. 예, 크로스 케이블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크로스 케이블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배열이 똑같죠. 완전 똑같아요. 양쪽 케이블이 원래 두 개니까, 예, 한쪽 끝단과 반대쪽 끝단이 케이블을 똑같은 배열로 이렇게 배열 자리를 맞추게 되면 얘는 다이렉트 케이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다이렉트 케이블이 된다. 그래서 이거 이미지 좀 제가 저장 좀 할게요. 이게 다이렉트 케이블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밑에다가 제가 이미지 좀 불러올게요. 네, 이미 벌써 다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관리사로 들어가서, 네, 이런 식으로 자, 두 개를 같이 불러왔어요. 자, 좀 줄일게요. 줄여도 다 보이니까요. 자,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배열로 있다. 그러면 얘가 다이렉트입니다. 다이렉트. 네, 이게 다이렉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자, 서로 왼쪽과 오른쪽이 색깔 배열이 다르죠. 색깔 배열이 다르게 된 게 바로 크로스 케이블이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 부분을 암기를 해 가셔야 됩니다. 이 색깔 배열은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뭐 암기법이야 뭐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다이렉트 케이블 문제를 만약에 받아서 다이렉트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배열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크로스 케이블을 만약에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색깔 배열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떤 거에 결정되냐면 바로 이 제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그림을 보실 줄 모르면은 결국에는 나는 이거를 제대로 작업을 못하게 되겠죠. 그럼 점수 인정을 못 받습니다. 6.5점이나 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점수 배점이 커요. 네, 이 6.5점 하나 때문에 실제로 탈락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다 적었나요? 배점이 6.5점이라고. 이 6.5점짜리 배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맞추시려면은 여기 있는 제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제시 문제를 한번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도 이제 매 시험마다 좀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는 하는데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면, 자, 지금 그림에 나온 대로 하면은 여기 허브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공유기를 얘기하죠. 공유기. 네, 허브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다음 허브라는 장치와 여기에 업무용 PC가 연결이 되어 있죠.
허브랑 그 다음에 여기는 데스크탑 컴퓨터죠. 데스크탑 PC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얘네 둘은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죠. 예, 종류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종류. 자, 허브랑 데스크탑 PC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장치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종류의 장치끼리 연결을 할 때에는 어떤 케이블을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로 장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다이렉트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이렉트 케이블을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가 다양하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1번 케이스고요. 자, 2번 케이스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허브와 허브끼리 연결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같은 장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당연히 크로스 케이블을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케이스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데스크탑 PC하고 데스크탑 PC랑 데스크탑 PC를 연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뭘 연결해야 돼요? 크로스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실제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네. 서로 다른 장치끼리는 다이렉트, 같은 장치끼리는 크로스 케이블이다. 이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서로 장치끼리만 연결하는 거는 이 세 가지 종류가 끝이거든요. 네, 대략 보면은 장치끼리만 연결할 때.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커플러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딱 위에서 본 대로 지금 문제 보면은 얘는 커플러가 중간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 커플러가 존재한 상태일 때는 또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장치가 서로 달라요. 허브하고 PC니까 서로 다르죠. 허브하고 PC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여기에 한쪽은 크로스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쪽은 무슨 케이블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가 바로 관건이겠죠. 자, 이런 지금 사진에 나온 대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는 다이렉트 케이블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이렉트 케이블. 예, 여기는 다이렉트 케이블이에요. 자, 여기다 제가 연결할게요. 자, 허브가 있고 여기 커플러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이쪽은 허브고 이쪽은 이제 커플러 반대쪽인데 여기에는 PC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PC가 허브와 PC 서로 다른 장치잖아요. 근데 중간에 커플러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결국 뭐로 작업해야 된다? 여기 자리가, 자, 여기 제가 확대를 좀 할게요. 네, 이렇게 좀 삽입할게요. 자, 여기는 아까 크로스로 돼 있었죠. 네, 이 자리가 크로스로 돼 있던 거예요. 그럼 여기 자리는 뭘로 연결한다? 여기는 다이렉트로 연결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경우엔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케이스고, 자, 2번 케이스로 보게 되면, 자, 이번에는 이거예요. 여기가 PC야. 여기도 PC야. 서로 같아요. 근데 중간에 커플러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뭘로 연결해야 될까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에 따라 뭐 결정되겠죠. 크로스면은 여기도 뭘로 연결해야 된다? 크로스로. 같은 방식으로 연결한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반대로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다이렉트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갑니다. 같이. 네, 같은 장치랑 연결할 때는 여기가 다이렉트면 커플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도 다이렉트로 똑같이 가야 되고, 네, 서로 다른 장치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가 만약 크로스로 가 있으면 여긴 다이렉트로 가고, 여기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으면 크로스로 가고, 서로 다르게. 아시겠죠? 네, 이런 배열로 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케이블 구분 작업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케이블 제작을 할 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몇 가지 또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제가 하나 여기다 그림으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그림으로.
보통 UTP 케이블을 원래 만들 때 보면 이미 동영상에도 뭐 대부분 그 제공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만약에 여기 RJ45라고 해보죠. 자, 이게 그냥 RJ45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여기 맞춰서 이렇게 쭉 끼는데, 낄 때 이게 중요한 게 그 앞면 뒷면을 구분을 합니다. 네. 앞뒤 구분을 한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RJ45는 실제로 앞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RJ45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 입체적인 물체로 보게 되면은 RJ45는 여기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제가 뭘 그리려는지 그림을 보시면 알아요, 대충. 자, 여기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약간 여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여기가 살짝 손으로 건드리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휘어버리면은 이게 뚝 하고 부러져요. 이게 이제 뭐 하는 역할이냐면 말 그대로 고정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공유기에 물렸을 때 얘가 이렇게 딱 소리가 나면서 이게 고정이 돼요. 고정 역할을 하는 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한쪽은 그냥 튀어나온 거 없이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앞뒤 면을 그래서 이걸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RJ45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열 작업을 할 때 잘 들으세요. 만약에 다이렉트 케이블이다라고 했으면은, 자, 무조건 뭐 다이렉트건 크로스건 여기 숫자 보이시죠? 왼쪽 거에 있는 이 주황색 자리, 예, 왼쪽에 배열된 케이블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자, 실제로 이게 이렇게 돼요. 얘를 돌리면 여기 밑에 이 평평한 부분이 밑에라고 그랬죠. 자, 평평한 부분을 나와 마주 보도록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평평한 부분이 나와 딱 마주보고 있는 방향을 보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케이블을 끼실 때.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실수하셔가지고 이거를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고정핀 있죠. 고정핀을 나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이 케이블 배열을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예. 반드시 방향 체크 이거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꼭 체크해 달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평평한 부분이 나와 마주보는 방향이 되도록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배열을 정확하게 맞춰서 끼신 다음에 특히나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케이블을 너무 그 8가닥 길이를 서로 평행하게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길이가 서로 삐뚤빼뚤하면 생각해보세요. 이 길이가 만약에 서로 삐뚤빼뚤하면 이게 제대로 연결될까요? 이 RJ45 플러그에 이게 연결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뭔 소린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케이블 배열을 하나씩 예를 들어서 한번 한다고 했을 때, 네? 8가닥 선이 있다라고 해보죠. 대략 색깔을 그냥 제가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편의상 여기 어차피 색깔 배열 나와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8가닥을 내가 여기서 이제 쭉 밀어서 여기다 쭉 이렇게 끼 거란 말이에요. 끼는데 얘가 서로 길이가 평행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평행이 안 돼 있으면 서로 길이가 다르면 이런 식으로 덜 들어가는 게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끼우기 전에 먼저 가위로 반듯하게 일자가 되도록 이걸 맞춰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8가닥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딱딱딱 맞춰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이게 평행이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평행. 그래야 이게 딱 끼웠을 때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삐뚤빼뚤 해봐요.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연결이 제대로 나중에 안 되는, 접점이 제대로 안 붙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거 테스터기로 나중에 사용했을 때, 감독관이 테스터기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불이 막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그럼 이게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8가닥이 반듯하게 일자가 되도록 반드시 평행을 맞춰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그럼 8가닥을 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케이블 피복이 일단은 일부만 벗기고, 보통은 피복이 여기에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복도 여기 일부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데, RJ45 플러그 안쪽으로 이걸 이제 케이블 피복이라고 합니다. 피복. 바깥 피복제. 바깥 피복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를, 보면은 일부가 여기 물고 들어가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작업을 편하게 하려고 이걸 이만큼 빼서 얘를 선을 막 되게 굵기를 여기까지 가도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진짜 이런 사례가 있다니까요. 진짜 이런 사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참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케이블 8가닥을 원래 딱 이 정도 길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길이가 제일 적당한 건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요. 이거를 바깥 피복을 이만큼 바깥으로 빼가지고 여기에 이만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RJ45 플러그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 여기로 돼 있는 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작업하시게 되면 얘가 흔들리거든요. 이게 그럼 케이블이 막 서로 흔들려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보통 이게 풀려버리거나 나중에 이게 뭐 끊어지거나 결국 그런 현상이 고장나는 현상이 금방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스탠다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피복을 이 안쪽까지 깊숙이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밀어 넣으셔야 돼요. 이런 상태로 해서 여기서 이제 압착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아시겠죠? 이 상태로 하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이걸 귀찮으니까 그냥 이만큼 빼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끝까지 밀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압착기 사용을 한다. 그래서 압착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 뭐 설마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되게 간단합니다. 압착기는 이 상태에서 여기 케이블을 이 피복이 바깥으로 안 빠지게 얘를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좀 힘을 주고 밀어 넣으시면서 해야 돼요. 압착기 사용하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힘의 방향, 이게 중요합니다. 힘의 방향. 왜냐면 압착기를 딱 눌러서 쓰려고 그러면 여기가 또 케이블이 약간 이렇게 좀 들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쓱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손으로 여기를 밀고 계셔야 돼요. 이 피복을 잡고, 손으로 피복을 잡고 이렇게 최대한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밀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압착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램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램툴을 이용하면은 여기 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끼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2개짜리가 있는데, 작은 거는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왜 아시죠? 전화선. 이건 팩스용 전화선 연결 작업용이고, 여기 있는 이 8P짜리 이 널찍한 거 사이즈, 얘가 바로 UTP 케이블 8가닥을 찝어주는 압착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좀 설명드리면, 시험장에서 이제 뭐 대부분 시험장이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시험장에서 기본적으로 렌툴, 압착기라고 그러죠. 렌툴은 1인당 하나씩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급되는 걸로 작업이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얘는 좀 위험한 사항이 좀 존재하는 게, 보통 이거는 사용하지 말라 그래요.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렌툴은요,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 고장난 렌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험장 층에서 고장난 렌툴을 지급한 것도 사실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보통 감독관이 이런 거를 일일이 체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자체 지급되는 렌툴은 쓰지 마세요. 그냥 이 고장난 게 어떤 게 고장난 거냐면, 압착을 해서 8가닥을 딱 물었는데 얘가 제대로 안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8핀 중에 몇 개가 핀이 고장나가지고 압착기 자체에서 누르는 힘이 없다 보니까 뭐 실제로 이렇게 쑥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고장난 렌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내가 직접 따로 구매해서 소지하고 있는 준비물들로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직접 챙겨가는 게 좋아요, 준비물을. 그래서 챙겨가야 되는 그 공구가 몇 개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가지를 꼭 챙겨가라 그럽니다. 일단은 탈피기. 얘가 되게 좋거든요. 스트리퍼라고도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좀 설명드리면, 사진이 있어요. 탈피기. 자, 탈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겁니다. 이거. 자, 이게 탈피기예요. 스트리퍼라고도 하죠. 여기에 이 동그랗게 이렇게 지금 이게 아크가 지어있는 이 모양, 여기다가 케이블을 껴서 이 칼날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걸 한 바퀴 쓱 돌리면은 이 케이블 피복을 벗기는데 아주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8가닥 전선을 보통 그 전화 단자함 아시죠? 단자함에 고정시킬 때, 그 케이블 고정시킬 때 쓰는 용도인데, 그 2가지 용도입니다. 케이블 피복을 벗기는 용도와 이거를 단자함에 고정시키는 용도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안 쓰고 시험에서는 이 케이블 벗기는 용도 때문에 이 탈피기를 가져가시는 걸 권합니다. 탈피기 1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렌툴. 렌툴. 그래서 이것도 1개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압착기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이거 개별로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장에서 주는 거는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공업용 가위 하나 가져가시면 되게 편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 원래 자체에서도 얘 갖다도 아까 말한 그 8가닥 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 이걸 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근데 이제 8가닥 높이를 맞추기 가장 좋은 게, 평평하게 자르려면은 공업용 가위를 별도로 가져가시는 게 또 편할 수도 있어요. 일부 렌툴은 이게 또 칼날이 있지만 잘 안 들어가지고 날이 상해서 안 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업용 가위를 별도로 1개 가져가시는 게 편합니다. 일반용 가위도 돼요. 일반용 가위로 가져가셔도 되고, 뭐 공업용 가위 가져가셔도 되고, 가위는 뭐 아무거나. 이제 공업용 가위가 이거죠. 그 빨간색 손잡이 있는 거. 이거죠, 이거. 이런 거. 이런 걸로 하나 가져가시면 되게 케이블이 잘 잘리죠. 이런 거 하나 같이 챙겨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는 꼭 챙겨가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사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PC 정비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3개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물 체크리스트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작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문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혹시나 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래 보통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이 케이블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튜브에 UTP 케이블 제작 딱 치잖아요.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 영상에서 자막까지 입혀가지고요, 아주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거는 그런 거 영상 참고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흐름을 좀 여러 번 동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작업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5점짜리 UTP 케이블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순서에서는 그 다음 준비되는 영상에서는 이제 나머지 실기 작업형 관련된 문제 풀이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UTP 케이블 제작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